오늘은 대손 삼각비와 대손 충당금 부분을 대해서 강의하겠습니다. 1번 보시면 법인세법상 결산 조정사항에 해당하는 대손 사유가 아닌 것입니다. 이 대손죠. 대손. 회수 불능 채권입니다. 회수가 불능하기 때문에 이 대손 삼각비로 비용 처리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결산 조정사항이 있다. 결산, 그리고 신고 조정사항이 있다는 겁니다. 이 결산 조정사항은 회사가 회계 처리한 경우, 대손 삼각비로 계산한다든지 대손 충당금과 상기한다든지 해가지고 회사가 회계 처리를, 대손 관련 회계 처리를 한 경우, 이 경우 대손 결산 조정사항에 해당하면은 세법상 송금으로 인정한다. 그리고 신고 조정사항은 회사가 대손 관련 회계 처리를 한 것과 상관없습니다. 회계 처리한 경우 또는 경우는 세무 조정하지 않는다. 근데 대손 관련 회계 처리를 하지 않은 경우, 대손 관련 회계 처리를 하지 않은 경우 세무 조정으로 송금 산입 있죠. 송금 산입 세무 조정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결산 조정 사항이 있고 신고 조정 사항이 있다. 그럼 여기 보시면 법인세법상 결산 조정 사항입니다. 결산 조정 사항. 이거 외워야 되겠죠? 결산 조정 사항. 1번 보시면 채무자의 파산으로 회수할 수 없다. 이건 결산 조정 사항입니다. 이거. 2번 부도 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 매출금, 그리고 거래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았다. 그리고 해당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서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가 아니다. 이거 잘 보셔야 돼요. 부도 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수표 어음상의 채권, 여기까지 맞죠? 근데 외상 매출금이 있다는 겁니다. 외상 매출금은 중소기업만 해당하는 거죠. 이거는 중소기업만 해당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는 다 맞아요. 6개월 이상 지난 수표 어음상 채권, 이것까지 맞아요. 근데 또 뭐 저당권 설정하지 않았다, 이게 당연한 겁니다. 이것까지 해야지 결산 조정사항이다. 근데 여기 외상 매출금은 중소기업만 해당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2번이 틀렸다. 3번 보시면 회수기일이 6개월 이상 지난 채권 중 채권가액이 30만원 이하인 채권 채무자별 채권가액 합계액을 기준으로 한다. 이거 이번에 개정된 거죠. 30만원 이하입니다. 3번은 뭐 이거는 참고로 한번 보세요. 5번도 한번 참고로 보면 되겠죠. 중소기업 창업투자회사의 창업자에 대한 채권이다. 그리고 뭐 이런 요건을 충족한 경우, 이거는 시험에 거의 안 나옵니다. 이 4번과 5번은 시험에 거의 잘 안 나오고 1, 2, 3번은 잘 나옵니다. 아시겠죠? 2번 보시면 신고조정사항에 대한 대손 사유가 아닌 거는, 신고조정사항은 항상 중요한 게 소멸시효 완성입니다. 소멸시효 완성. 이거는 시효가 소멸됐다. 권리 행사 기간이죠. 권리 행사 기간. 이 소멸시효 기간이 권리 행사 기간, 그러니까 권리 청구권 있죠. 청구권 소멸. 시효가 소멸됐기 때문에 청구권 소멸된 겁니다. 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소멸됐다.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대금 청구권이 소멸된 경우, 그렇기 때문에 회사는 더 이상 대금 돈 주라고 그 요구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신고조정상, 강제 신고조정상입니다. 강제적으로 그 소멸시효가 완성된 사업연도에 송금 산입 세무조정을 해야 한다. 회사가 대손 관련 회계 처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강제적으로 송금 산입 세무조정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신고조정사항이다. 1번 보시면 상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죠. 이런 경우는 신고조정사항이다. 2번 민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여금, 소멸시효 기간이 뭐 3년 있고 민사채권은 10년이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외울 필요 없습니다. 그냥 참고로 한번 보세요. 그 다음에 보시면 3번 보시면 민사집행법에 따라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경매가 취소된 채권이죠. 경매가 취소된 채권, 압류채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번이 틀린 거랍니다. 경매를 하기가 힘들 정도로 그 압류채권인데 경매를 할 필요가 경매의 실익이 없다는 겁니다. 그만큼 경매비가 비싸요. 경매비 한 번 하면은 200만원 정도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매 그 200만원 경매비 빼면 남는 게 없는 경우, 이런 경우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 이거는 신고조정사이다. 그러니까 3번 틀린 거죠. 4번 소멸시효 완성된 5번 법원의 면책 결정에 따라 회수 불등으로 확정된 채권.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예요? 법원이죠. 법원이 세법 공부하시면 아시겠지만 법원이 거의 절대자입니다. 법원 그 대법원 판례가 바로 법으로 규정되는 경우가 많고 시행령에 다시 또 규정되는 경우가 많고, 그렇기 때문에 법원은 여기서 절대자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원 나오면은 강제 신고조정사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3번 보시면 대손 사유가 충족되더라도 대손금으로 회계 처리할 경우 송금 불산되는 채권이 아닌 것은 아시겠죠? 대손금으로 회계 처리한 경우 송금 불산이 받는 게 뭐가 있죠? 업무무관 가지급금, 그 다음에 뭐 구상채권 있죠? 채무보조로 발생한 구상채권, 업무무관 가지급금 이런 거, 그 다음에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미수금으로서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세액 공제를 받은 금액. 이 대손세액 공제를 받았으면은 법인세법상 대손금으로 송금 산입할 필요가 없겠죠. 그러면 이중으로 혜택 받는 거기 때문에 대손세액 공제 받으면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손금으로 처리한 경우 송금 불산이 한다. 이게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미수금입니다. 이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미수금은 세법상 대손 충당금 설정 대상 채권입니다. 이게 뭐예요? 회사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대금을 회수 못한 경우, 예를 들어서 대금 매출채권 500만원, 그럼 이거에 대해서 부가가치세 납부해야 됩니다. 이건 누구 돈으로 하는 거죠? 회사 돈으로 납부. 그럼 50만원이겠죠? 500만원에 50만원. 이게 VAT입니다. 부가가치세. VAT. 이 부가가치세 50만원을 회사 돈으로 납부를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 거래처가 대손 사유가 발생해가지고 대금 회수 못한다. 그러면 손해본 거죠. 거기에 대해서 대손금으로 송금 산입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고 대손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고, 이 두 가지 방법이겠죠. 근데 이건 대손세액 공제 받아야 되겠죠. 대손세액 공제 50만원 이렇게 받으면은
회사가 납부한 그 50만 원을 그대로 돌려받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대손금으로 송금 산입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번 보시면 특수관계에 대한 채권으로서 업무와 관련된 채권. 업무 관련 채권이죠. 이 두 개를 구분한다는 겁니다. 업무 관련 채권이 있고 업무 무관 채권이 있다. 이 업무 관련 채권은 받으러 업무 무관 채권은 업무 무관 가지기금, 대여금, 그러니까 업무 관련 채권은 이 받으러움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대손금으로 송금 산입되는 채권입니다. 4번이겠죠. 5번 법인이 지급 보증한 특수관계에 대한 채무에 대해서 주 채무자 사업부진으로 채무를 임의로 대의 변제하는 경우 당연히 대의 변제금 대의 변제하는 경우죠. 구상채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구상 채무 보증을 해가지고 나중에 대의 변제한다. 이거는 대손금으로 송금 산입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4번 보시면 각 사면도 소득금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을 고르시오. 1번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주식을 발행한다. 채무자가 출자전환으로 주식 발행하는 경우로서 그 주식의 시가가 액면가에게 미달하는 경우 시가와 발행가액 차익은 채무 면적에 해당한다. 이게 틀렸죠? 시가와 액면가액 차익입니다. 그리고 2번 보시면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인이 아닌 개인으로부터 유가조건을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매입하는 경우 이 특수관계인인 개인입니다. 이거 2번도 틀린 거죠. 특수관계인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조건을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매입하는 경우 시가와 매입가액 차익은 입금으로 본다. 3번 보시면 내국법인 중소기업이 채무자의 부도 발생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재단권 없습니다. 그리고 채무자의 부도 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경과하여 회수할 수 없는 외상 매출금, 이 중소기업 외상 매출금 이거 부도 발생부터 6개월 이상 경과 경우죠. 이런 경우에는 그 1,000원을 차감 금액을 송금에 산입할 수 있다. 이거는 결사조정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번은 정답. 3번이 맞는 거죠. 4번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유지에 관한 부가시세 매입세액은 송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이게 송금에 산입할 수 있죠. 왜냐하면 이 경우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는 부가시세 매입세액 불공제입니다. 매입세액을 불공제되기 때문에 송금에 산입한다는 겁니다. 5번 내국법인이 근로자에게 잉여금 처분에 의해 지급하는 상여금은 잉여금 처분이죠. 잉여금 처분에 의해 지급한 상여금은 송금 불산입한다. 그러니까 5번도 틀린 겁니다. 구분해야 돼요. 잉여금 처분인지 이게 잉여금 처분에 의해 지급한 상여금인지 이걸 구분해 가지고 잉여금 처분이다. 그러면은 송금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5번 보시면 대손충당금 설정 제외 채권이 아닌 것은 1번 특수관계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 이거 아니겠죠? 설정 제외 채권입니다. 2번 채무보증으로 발생한 구상채권 이거 외워야 됩니다. 이것도 다 설정 제외 채권이다. 3번 부당행위 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 시가를 초과한 채권 이것도 외워야 됩니다. 부당행위 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 이사 채권은 받을 권리죠. 받을 권리인데 상대방이 부당행위 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 그 시가를 초과하는 채권은 대손충당금 설정제의 채권이다. 4번 배서양도한 어음 이건 배서양도는 넘긴 겁니다.
이 배서양도 아시죠? 배서양도. 어음 소지인이 어음 만기일 전에 상품 대금 있죠? 지급하기 위하여 타인에게 어음의 뒷면에 배서하여 양도하는 것. 이게 배서양도입니다. 타인한테 어음을 넘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좀 특이한 게 이거는 어음법이죠. 어음법. 배서양도는 어음을 넘기는 건데 어음법 적용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행자의 동의 없이 양도가 가능하다. 그 채권 양도 같은 경우는 발행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근데 어음 배서 양도는 발행자의 동의 없이 양도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좀 특이하다라는 거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받으러음이 있죠? 이거는 매출 조건입니다. 매출 조건이 뭐가 있죠? 받을 어음과 외상 매출금이 있죠? 매출 조건은 받을 어음이 있고 외상 매출금이 있다. 중요한 거는 받을 어음은 업무 관련 채권이라는 겁니다. 이거 시험에 잘 나와요. 받을 어음. 이 받을 어음하고 업무 무관 가지금 이 두 개를 구분한다는 합니다. 받을 어음이다. 그럼 업무 관련 채권이다. 무조건 생각하세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받을 어음은 상품 매출로 생긴 채권이다. 어음상의 채권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음상의 채권이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6번 보시면 중소기업이 아니다. 이 채권에 대해서 회수 불능으로 판단했다. 그래가지고 대손 충당금과 상기하는 회계 처리를 하였다. 다음의 채권에 대해서 세무조정해야 하는 금액은 모두 얼마인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1번 보시면 주비에 대한 예상비출금 500만원 11기 사업연도에 상법에 따른 선멸 지역가 완성됐다. 지금 12기죠. 이거는 11기에 송금 산입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12기에는 송금 산입 받을 수 없다. 11기에 송금 산입 받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송금 불산입 500만원 유보. 2번 보시면 주시에 대한 외상 매출금 200만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중소기업이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거는 외상 매출금인데 중소기업이 아니다. 그리고 2018년 국세징수법에 따라 결산초를 받았으나 주 A는 이 식기겠죠. 이거 오토합니다. 식기 3년도에 당해 채권에 대한 대손 회계 처리를 하지 않았다. 이 경우 회사가 대손 충당과 상기하는 회계 처리를 했다는 겁니다. 일단 이 국세징수법에 따른 결산조정 국세징수법에 따르는 국세결손처분 이거는 결산조정 사항에 해당하지 않죠. 이거 세법상 대손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사가 이렇게 대손 충당과 상기하는 회계 처리한 경우 송금 불산입 200만원 해야겠죠. 3번 보시면 어음상의 채권 300만원 부도 발생일부터 8개월이 지났으며 저당권 설정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게 뭐예요?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이 D소유 소재에 대해서 저당권 설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 어음상의 채권 300만원 이거는 회사가 대손 충당과 상기하는 회계 처리한 경우 송금 불산입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당권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대손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송금 불산입 300만원. 4번 보시면 이에 대한 외상매출금 15만원 해가지고 외상매출금에 대한 회수기일부터
10개월이 지났으며 당해 외산 매출금 외에 다른 거래는 없다. 회수기일부터 이거 소액채권이죠. 소액채권이고 회수기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소액채권이기 때문에 이거는 대손 충당과 상기하는 경우 세무조정할 필요 없습니다. 그 다음에 5번 보시면 특수관계에 있는 가액이 업무와 무관하게 대한 400만원 2020년 파산 결정이 받아 회수가 불가능하다. 중요한 건 뭐예요? 특수관계인에 대한 업무 무관 가지금이죠. 그럼 이거는 송금 불산이 한다는 겁니다. 400만원. 그리고 특수관계인의 뭐 상여, 배당, 이런 기타 사유출 이런 식으로 세무조정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송금 불산이 400만원입니다. 답은 이거 500, 200, 300, 400하면 1400이죠. 그럼 5번이 답이 5번인데 이게 오타입니다. 1200이 아니라 1400으로 고쳐주세요. 그러니까 답은 5번이다. 그 다음에 7번 보시면 동양의 6기 세무조정 관련된 자료이다. 이걸 이용해서 6기 세무조정을 옳은 거는 입니다. 1번 상법에 의해 2020년 7월 1일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1000만원이 있다. 이는 6기죠. 여기 6기에 대손 처리하지 않고 장부상 채권으로 남겨두었다. 소멸시효가 2020년 7월 1일에 딱 완성됐죠. 그러면 이 소멸시효가 완성된 사업년도 이때 송금산입 1000만원 해야겠죠. 그러니까 송금산입 1000만원이 간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2번 보시면 2020년 2월 1일 부도가 발생한 어음상의 채권 2천만원이 있으나 이를 6기 대손 처리하지 않고 장부상 채권으로 남겨두었다.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경우죠. 그런 경우 결산조정사항입니다. 중소기업 아니다. 일단 중소기업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아무 할 필요 없겠죠. 3번 동양의 주주인 갑에게 동양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대여금 3천만원이 회수 불가능함에 따라서 2020년 6월 1일자로 대손 처리하여 비용으로 계상하였다. 업무와 무관한 겁니다. 업무 무관 가지급금이다. 3천만원이 회수 불능함에 따라서 비용 처리한 경우 송금 불산임 한다는 거죠. 3천만원. 그러면 세무조정 1번이겠죠. 이 송금산 1천만원 이거 하고 그 다음에 이건 할 필요 없고 2번 할 필요 없고 3번은 송금 불산임 3천만원. 답이 그러니까 1번입니다. 그 다음 8번 보시면 제조업을 영위하는 주 K 대손 충당금 한도 초과가 오른 것은 이거 나와 있습니다. 그럼 이런 거는 이거 일단 이거 하면 좋습니다. 단기 세무상 대손 그 다음에 대손 실적률 그 다음에 단기말 세무상 대손 충당금 설정 대상 채권 이거를 놓고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한도 초과에 500만원이 포함됐다. 그러면 이거는 단기에 송금 산입해야겠죠. 근데 이거 중요한 거는 뭐예요? 단기 대손 충당금 한도 초과액만 구하는 것 때문에 이거는 세무조정 할 필요 없겠죠. 이거 고려하지 않는다. 그 다음 2번 보시면 단기 상계액 300만원은 법인세법상 대손 요건을 불충족한다. 그러면 단기 상계액 1000만원 이 1000에서 300은 대손 요건을 불충족한다. 그럼 700이겠죠. 이게 300 있죠. 이 300을 여기다 넣습니다. 이 기말
재무상태표는 채권 잔액이 1억 5,900이죠. 그러면 1억 5,900 여기에 300을 넣습니다. 같이 하는 거예요. 이거 여기서 마이너스 300하고 여기는 플러스 300 이거를 같이 하는 겁니다. 그리고 보시면 특수관계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입금 1,500만원 포함되어 있다. 그럼 이거 빼야겠죠. 1,500 대손 실적률은 0.9%면은 1%하고 0.9% 맥스니까 1%겠죠. 그러면 이건 1%. 지금 다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건 얼마죠? 1억 4,700이죠? 1억 4,700. 대손 실적률 1% 하면은 송금 산입액은 147만원 나오는 거죠. 그럼 147만원이고 단기 기말 잔액 2,000에서 147 빼면 1,853만원 나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풀면 되겠습니다. 실제 이 1차 같은 경우는 이거 대선 충당금 나오면은 그 풀기 좀 힘들어요. 풀 수는 있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냥 스킵 해도 됩니다. 어차피 근데 굉장히 2차는 굉장히 중요한 파트예요. 이 대선 충당금이 이 시험에는 무조건 나옵니다. 감가상각비, 대선 충당금, 접대비 이런 거는 무조건 나오는데 이런 거 같은 경우는 1차 같은 경우는 스킵 해도 됩니다. 어차피 1차는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주로 부가시세법, 소득세법 이거 위주로 풀기 때문에 이런 법인세법 이런 거는 안 풀어도 돼요. 어쨌든 그래도 문제를 한번 풀어봐야 되겠죠. 9번 넘기겠습니다.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 중소기업 아니다. 이 대선 충당금 한도 초과액을 계산하는 것으로 옳은 것은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그럼 마찬가지로 이거 지우고 하겠습니다. 단기 이것도 대선 충당 한도 초과액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 송금 부인된 500만 이거 고려할 필요 없어요. 일단 상계액 400 여기 적고 상계액주 280만원은 대선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다. 그러면 빼야겠죠. 400에서 280 뺀다. 여기 더하겠죠. 여기 280 더한다. 그 다음에 대선 충당금 설정 대상 채권은 6억이죠. 지금 9기니까 6억에서 280 한 상태입니다. 이거 뭐 추가적인 대선 실적률 알아야겠습니다. 대선 실적률이 120 여기 400에서 280 빼면 120이죠. 이게 120 그리고 직접 넣은 이게 1억입니다. 1억 하나 둘 셋 넷 그럼 1.2%입니다. 1.2% 어, 6억 280 여기에 곱하기 1.2%입니다. 그럼 얼마 나옵니까? 723만 3,600원 723만 3,600원 나오죠? 그러면 이 800에서 723만 3,600원 빼면 되겠죠? 그럼 76만 6,400원 답이 2번입니다. 어렵지 않죠?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다 풀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지금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럼 10번 보시면 10번 이것도 다시 또 지우고 전개말 현재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세무 조정으로 맞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는 이거 기초전환액 중 한도 초과 송금 불산된 금액 3만원 있다. 이거 송금 산입 해야 되겠죠? 이거 송금 산입 3만원 한다는 겁니다. 송금 산입 3만원 전기말 현재 대손 충당금 설정 대상 채권은 2천만원이고
단기말 매출채권 장부가액은 3천만원이다. 기초잔액 20만원, 감소액 5만원. 감소액 5만원이 중요하겠죠? 이거 5만원. 대손이 이겁니다. 감소액. 감소액 중 2만원은 대손 사유를 충족하지 못한 매출채권은 대손 충당과 상기한 것이다. 그러면 이거 만원 빼야겠죠? 그래서 1 빼고 여기 더합니다. 여기다 1 더한다. 동시로 하는 거예요. 이거는 마이너스 1, 여기는 플러스 1. 그리고 기말 장부가액이 3천이다. 3천. 근데 500만원 포함됐다. 500만원 이거 빼야겠죠. 그러면 이 할인음은 이거 매각거래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차익거래가 있고 매각거래가 있죠. 차익거래는 이 대손 충당 설정대상 채권에 포함하고 매각거래는 뺀다. 근데 이렇게 아무 말이 없다. 그 차익거래 매각거래 없으면 이거는 매각거래로 보시고 빼야 됩니다. 할인은 500만원 있다. 그럼 500만원 뺀다 라는 겁니다. 그럼 이게 4가 나오죠. 지금 추가적인 할 거 없습니다. 4. 그럼 대손 실적률은 4에서 정기말 대손 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이 2000이죠. 2000. 그럼 이게 몇 프로? 0.2%입니까? 0.2%. 그럼 맥스니까 1%가 하겠죠. 맥스 1%하고 0.2 중에 큰 금액인 1%. 대손 실적률은 1%가 나온다. 그러면 3000에서 1. 이게 2501입니다. 2501. 그럼 2501에 1%겠죠? 1% 하면은 25만 01이 나온다. 그러면 이 기말잔액이 27만원입니다. 그럼 27만원에서 25만 01을 빼면은 27에서 25만 01을 뺀다. 그러면은 1.99입니다. 1.99. 그러면 송금 대손 충당 한도 초과에는 1.99입니다. 1.99. 그리고 송금 산입된 금액 3만원이 있다. 송금 산입 3만원. 그리고 이 있죠. 여기 만원은 대손사 충족하지 못했다니까 송금 불산입 유보겠죠. 1만원. 그러면 여기서 1.99에서 1 다음에 2.99겠죠. 2.99 그리고 송금 산입 3만원. 답이 2번입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이런 대손 충당금은 1차에서는 뭐 그렇게 다 풀고 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중요하니까 한 번씩 다 풀어보시면 좋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